몇 달 전 큰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본인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셨거나 암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겠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은 83년도부터 2019년까지 36년째 1위가 암이었습니다. 또한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 유방암 발생 증가율도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암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지고 3기까지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하지만 4기의 항암 치료는 강력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1에서 3기의 항암 치료는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도 크고 면역력 저하도 심각하게 되어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잘 먹어서 심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반면 4기는 적절한 항암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으로 내 자신의 체질을 항암 체질로 만들어야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후생유전학에서는 먹거리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하고 이는 여러 연구와 논문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식이요법과 건강한 생활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멘탈 관리를 통해 4기암도 완치된 사례가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고 식단 관리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와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엄마, 아빠 이런 좋은 정보는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서 다같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해서 매일매일 건강 정보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함께 준비해요.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맛있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죠. 오죽하면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음식물을 고온 가열하면 AG라는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트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우면 단순히 끓이는 것보다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흔히들 짠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소금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소금에 절인 예를 들어 젓갈과 같은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등은 몸에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연구자료로 발표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김치, 된장, 고추장 전부 끊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끊을 수 없다면 싱겁게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육가공식품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는데요. 육가공식품을 만들 때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는 방부작용과 붉은 빛으로 맛있게 보이게 하는 발색제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질산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1군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근에는 이 아질산나트륨이 무첨가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으니 영양성분표와 첨가물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네 번째는 과자류입니다. 과자류는 단순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분비된 인슐린은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단순당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인 복합당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자는 향료와 색소, 첨가물, 트랜스지방 등 몸에 좋지 않은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량 음료입니다. 과자와 비슷한 이유로 몸에 좋지 않은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술을 먹지 않는 아이들도 이 청량 음료로 인해 지방간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섯 번째는 즉석식품입니다. 이런 레토르트 식품에는 더 맛있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들이 함유되어 있기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통조림 식품을 피하셔야 합니다. 통조림은 캔으로 만들기 때문에 캔이 녹슬지 않기 위해 방청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성분이 비스페놀 A입니다. BPA라고 하는 이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최근에는 암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 간식류입니다. 이것도 단순당이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촉진하고 향료나 색소와 같은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물과 기름에 유화제를 섞어 만든 것인데 유화제는 기름을 녹여 물과 잘 섞이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 유화제가 우리 몸에 들어
들어가면 지용성인 유해 성분을 녹여 우리 몸의 지방 조직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 10번째는 숯불구이류입니다. 불에 탄 고기가 발암물질이니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고기가 타면 벤조필엔, HCl, AG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한 해로운 성분으로 똘똘 뭉친 건개탄으로 구운 바베큐는 우리 몸의 독입니다. 이뿐인가요? 석쇠에는 고기가 눌러붙지 않도록 크롬 도금을 하는데 도금 처리에 사용하는 육각크롬은 유해 중금속입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는 피해야 할 건강에 해로운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빼고 나니 먹을 것이 없다고요? 암 환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권장드립니다. 1에서 3기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든 생선이든 가리지 말고 골고루 잘 먹어서 좋은 영양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4기 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항암 체질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순채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식으로 바꾼 후에 체중이 급격히 줄어 몸에 기력이 없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식만 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선별하여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음식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기름은 냉합착 아마치유, 냉합착 들기름, 냉합착 4차인 치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을 가열하면 변성이 되기 때문에 냉합착 제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보다는 해조류나 호두 등의 식물성 지방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면 좋은데 오메가3의 종류에는 DHA, EPA, 알파리놀렌산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알파리놀렌산이 포함된 오메가3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여기 6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밥할 때 콩을 넣어 드시거나 콩물, 청국장환과 가루도 좋습니다. 식용곤충은 우리 유전자에 고기보다 익숙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강남 세브란스에서 식용곤충 임상을 실시했을 때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식용곤충을 먹은 사람들이 면역력, 근육량, 단백질량이 높았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우유와 계란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두유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도 콩발효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계란을 섭취하실 때는 난각 번호를 확인하셔서 1번 자연 방사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까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 금지식품과 암 환자들이 먹어야 할 지방, 단백질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건강상식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유튜브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여 건강정보 받아보시고 건강한 노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딸이 엄마, 아빠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계속 준비하도록 할게요. 2023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